김포시는 최근 서울 편입론으로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현재 김포시의 인구는 대략 50만 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강신도시 개발, 지하철 5호선 연장, GTX 개통 등 다양한 개발 호재 덕분에 김포시는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길목에서 김포시는 몇 가지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한강신도시는 다른 신도시들처럼 많은 상가와 아파트,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며 발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기동 지역은 한때 GTX 노선과 지하철 5호선역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현재는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상권인 라베니체 수로 광장은 김포의 베네치아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였습니다. 이곳 상가들은 한때 번창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주로 지역 주민들만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외부인의 발길은 드물어 상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포시 라베니체 상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주차 공간의 부족입니다. 상가의 수나 방문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은 이 지역 상권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한번 방문한 이후로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상점들이 장기적으로 운영을 지속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라베니체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여럿 위치해 있어 이론적으로는 충분한 배후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근 주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상권을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단지 주변은 유동인구가 매우 적고 상점들이 입점하기를 꺼리는 썰렁한 분위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입점해 있는 업체가 적어 유동인구가 부족한 것이 이러한 상황의 주된 원인입니다. 한강신도시 내에 위치한 구례동은 장기동과 유사한 분위기를 지닌 곳으로 역시나 활발한 상권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서 있으며 일부는 월세가 2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합니다. 양촌역이나 구례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지식산업센터는 많은 공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번화가와 가깝고 월세가 저렴함에도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구매 가격에 대부분은 손해를 감수하고 더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가격을 내려도 세입자나 구매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매물은 10%, 20% 추가 할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3억에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를 2억 4천만원 혹은 2억 1천만원에 내놓아도 문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물을 더욱 절충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개 혹은 3개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한강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양촌역 인근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투자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한 투자자는 9층에 위치한 4개의 호실을 개당 약 2억 원에 분양받았으나 현재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매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적용하여 각각 1억 5천만원 선의 매물을 내놓았지만 구경 오는 사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신축 지식산업센터임에도 불구하고 20%의 할인율을 적용해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투자자는 4개의 호실에 대해 총 6억 4천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월 이자만 해도 대략 300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식산업센터의 월세는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모든 호실이 꽉 찼다고 해도
월세 수입은 240만 원에 불과해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더욱이 현재 상황에서는 월세를 30만 원으로 낮춰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실로 남겨둠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자와 관리비를 포함한 월별 비용이 4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평범한 투자자가 이를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매각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지만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하기 어려워 가격을 대폭 낮추더라도 은행 대출을 모두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다른 지식산업센터들의 상황도 양촌역 인근의 지식산업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급매 심지어는 초급매, 초초급매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를 찾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핵심 문제는 바로 세입자 부족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현재 지식산업센터에는 세입자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오피스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시장은 다소 침체되어 있는 반면 전세와 월세 거래는 활발합니다. 이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세입자 부재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이는 김포 한강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간의 수요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와 근접한 업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 지식산업센터는 엄격하게 사업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특화된 수요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가 세입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지역 내에서 활동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부재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유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줄이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내의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지방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들에 비해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공실로 남아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단기간에 지식산업센터가 대량으로 건설되었고 김포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시 지역에서도 비슷한 공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공실 문제가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많은 지식산업센터 매물들이 과연 팔릴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집니다. 2021년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 큰 호황이 다시 오지 않는 이상 혹은 그러한 호황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 같은 잠재적 세입자들의 수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업종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시장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제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단순한 부동산 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시설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